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예요.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를 매일 보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흐름이 아주 깔끔하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오늘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죠. 코스닥이 0.6%대, 코스피가 0.7%대. 사실 시장 너무 밀렸죠, 밀려도. 오늘 휴메딕스 혼스 글로벌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기사 같이 살펴볼 건데 자세한 기사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참고하셔서 꼼꼼히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 스푸트니크 V가 이제 교차 접종에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는 기사들이 좀 있죠. 그리고 국내 생산도 거의 다 와간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다들 왔죠. 그 기술진들이 와서 지금 프레시 바이오파마 이런 공장들도 사전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음, 가서 이제 공장 그 기술 이전에 관한 이런 논의도 좀 있었고 어, 이 순서대로 이제 휴메딕스를 좀 보면 휴메딕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죠. 저 실적이 나왔는데 휴메딕 역시 실적은 좋죠. 예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휴메딕스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좋다고 항상 얘기해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휴메딕스가 2분기 매출 258억 원, 전년비 18%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58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하고 동기 대비 각 18%, 10%씩 성장했다고 얘기했죠. 자, 이러면서 이 휴메딕스의 주가를 보면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좋고 이 지금 러시아 기술진들이 휴스 글로벌 이제 공장도 방문하고 담당자도 만나서 부회장도 만나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월봉에서 보면 4월 달에 대량 거래 터지고 5개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우선 위에인데 만약에 이선 깨면 이 친구 박스권에 또 들어와요. 휴메덱스 박스권 흑배치기 없죠. 자, 박스권 가격이 이래요. 33,000원 오면 38,000원, 33,000원, 38,000원인데 오늘도 저점이 얼마 찍었냐면 역시 34,9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일선 깨서 만약에 33,000원대가 오면 이 자리 깨지 않고 들어가면 다시 매수. 그럼 역시 박스권에서 또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깨면 33,000원도 가야겠다 이러면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이건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가 깨지는 건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면 강력한 이제 신호가 되죠. 우리 큰 상승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짚고 다시 돌아나가면 역시나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조금 비교적 평범한 매매죠. 박스권 매매에서도 주요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박스권 매매에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기사 하나를 챙겨보면, 휴메딕스 실적 관련해 있고, 이렇게 스푸트닉 V가 국내 생산을 앞둔다는, 이게 바로,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프리드 파마, 이쪽에서 좀 나올 확률이 있죠. 그래서, 자, RDIF 시험 성적을 통과했고, 이달 말 생산 진행될 예정인데, 교차 접종 실험 결과에서 큰 부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스글로도 마찬가지. 월봉에서 보면 4월달에 차트가 똑같아요. 휴메딕스랑. 자, 4월달에 큰 상승이 있었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매집한 거죠. 물론 높은 데가 터졌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하단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하고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 입선 위에 있죠. 이거 깨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휴스 글로벌도 기가 막히게 박스권에 자리 있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저점인 자 66,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66,000원부터 7만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6,000원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좋은데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좀 아침에 좀 어제 저점 찍고 오늘 다시 또 최점 또 찍었는데 사실 바이넥스는 월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하나를 깼어요. 바로 이 자리인데 이때가 7월 달에 형성된 21,000원대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데 깼죠 저번 달에 이렇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개선 돌파해줄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가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주봉에서도 오순의 회복이 필요해요. 물론 스푸트니크 V의 EMA나 WHO 승인이 나면 이렇게 이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벌써 오순 회복해주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고 저점 찍고 양봉이 떴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 보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프리티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봉에서 5개선 근처에 있죠. 이 친구는 주봉에서 다중바닥 잘 그린 친구죠.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러고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아침에 설명드린 대로 5선 위에만 지켜주면 되는데 오늘 조금 밀리는 태도 아침에 제가 20선 찍고 돌아나갈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고 아주 크게 보면
자, 박스권이죠. 저점이 27,000원부터 고점이 33,000원대. 27,000원부터 33,000원. 만약에 이 집에서 깨고 내려와서 27,000원 동안 매수, 깨면 손절, 다시 들어가면 33,000원대 가. 요거만 해도 10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한 15% 되죠? 자, 오늘은 어쨌거나 20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상황은 20에서 꼬리 찍고 딱 돌아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기술진이 한번 점검했었죠. 8월 17일 날 보시게 되면,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 스푸트니크 공개학전 사전 점검 착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결국 생산한다고 다 하는 건데,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거나 주식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로직스도 같이 봐야 되죠. 자, 프레시바이오 로직스도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 근처에 있고 다중바닥을 그렸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잘 그려놓고 있죠. 따라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보면 저점인 이때를 기준으로 가격이 13,500원대를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이렇게 16,000원대, 13,000원대가 15,000원대 가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 깨면 매도가 맞고, 일단 20에서 타고 잘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딱 좋아지면 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강력 홀딩 하는 게 맞습니다. 이셉지스를 보면, 이, 사실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친구죠. 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아직 지금 확인만 할게요.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돼. 이렇게 5개월선, 이 자리 이탈하자는 게 중요해요. 12,400원대. 딱 12,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2시간 반 남았죠. 오늘 거래일. 일단 오늘 거래일상 요 바닥, 예전 바닥 깨지 않으니까 일단 옆으로 가는 입장이죠. 주봉에서 5수선 회복이 필요해요. 이렇게. 5수선 가격이 얼마냐면, 12,900원인데 결국 13,000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추세 턴하고, 추세를 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을에 WH나 EMA 승인이 있지롱, 이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있어서 앞서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 턴해놓고 안착할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일단은 저점 잘 지키고 있죠. 절대로 12,000원대 깨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꼼꼼히 명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수앱 지수는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 관련해서 이번 새롭게 도전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에 도전하는데, 내년도 미국 임상 신청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수앱 지수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본격화죠. 내년에 미국 임상 신청 추진가, 내년에 아마 이거 관련해서 주식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잊지 말고 가끔씩 꼼꼼히 챙겨보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챙겨드릴 테니까 꼭 잘 알고 계시고, 음, 자, 보령제약을 보면, 보령제약이 이 제네 갑자기 기억이 나요. 바이젠세라고 시너지 효과가 있죠. 이 바이젠세를 투자해 놓은 게 꽤 커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 30억 투자했는데 50배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500억? 이 정도 되는데, 자, 바이젠세 잘 끝났습니다. 청약증거금 약 11점 몰렸고, 자, 보령제약과 이렇게 시너지, 이런 걸 그대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또 이 보령제약이 신호팜하고 이제 계약을 좀 했는데, 좋은 계약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보령제약 신호팜과 손잡고 갤포스 중국 유통망 확대, 이런 기사가 있고, 갤포스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호판과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산재 갤포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불용작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일단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5선 완벽하게 장악 못했죠. 이 친구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5주선을 완벽히 장악해줘야 돼요.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17,980원인데, 즉 보령제약은 18,000 위에 있어야 돼요. 1750원이죠. 18,000 위에서 이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있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여기서 우상향 확률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 오늘 차점 다시 찍었죠. 어제 이어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보시면 이전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20개선 찍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20개선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으로 보면 5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5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되고요. 바뀌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단 5만원 선을 잘 지켜주면 돌아 나갈 확률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셔도 요렇게 이탈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만원 선하고 이탈하지 않는 상에서 5주선, 10주선, 20주선, 이동평균선 3개를 완벽히 장악해줘야 추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초점 또 찍었죠. 그러니까 5만원대 이탈하지 않는 거를 자,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테마가 좀 기대감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증권사에서 좀 기대감이 큰데, 이 사실은 제테마를 보면 잠깐 기사를 제가 챙겨볼게요. 기사를 챙겨놨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기 때문에 그렇죠. 스푸트니크 V. 자, 제 테마 하반기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본격화하게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거 제가 동영상의 설명란에 이 기사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 하반기에 필러 부분 매출 성장과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으로 따라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 테마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5개월에서 이탈하고 사실 이탈하면 안 돼요.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거래상 이 위에만 있으면 되는데 요 밑에 있으면 좀 위험하고 주봉에서 입술 이탈해 놨죠. 아무리 좋은 기사에도 추세가 무너져 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이 2주 1일 또 이틀 동안 20주선 위에 못 올려놓으면 역시 추세가 깨지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월봉에서 10배 올라왔죠. 4,200원 한 주식 4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제테만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은 대응할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쉽게 대응하는 건 29일 날 생긴 저점 33,400원이나 33,000원대, 34,000, 잠시만요. 저가가 31,800원대. 요거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홀딩 하셔도 돼요. 자, 아직 34,100원이죠. 근데 이거 31,800원 깨면 되게 위험해지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31,000원 근처 매수 깨면 순절. 쭉 들어가면 이전 고점, 최소한 박스권 상단까지 가도 39,000원대가 되니까 그래도 1, 20% 수익이 나죠. 박스권 매매를 일단 진행하는 게, 자, 제 테마는 좋아 보입니다. 이화전기는 전기주의자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데, 일단 월봉에서 5개선 깼기 때문에 추세는 좀 위험하긴 해도 몇 번 말씀드린 높은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꼭 참고 있다가 밑으로 돌아 나갈 때 추가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신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10개월선 같은 거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봉에서 이제 5주선 입준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겼죠. 추세는 약간 깨진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는데, 역시 큰 그림을 보고 일봉에서 이렇게 최저점들 이런 데 왔을 때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높은 위치에서 물리면 매수할 때 크게 위험해요. 이거는 손절도 못하고 물려가는데 낮은 데 위치는 괜찮지만, 이화전기 딱 하나의 리스크는 제가 유보일이라고 그랬죠. 현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이렇게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